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고요하던 상기승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우당탕 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시가 삐죽삐죽한 돌담장 위에 웬 사내 하나가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곱게 풀먹인 옥색 도포는 가시덤불에 찢겨나갔고 반듯했던 상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피가 쏠려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선 진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바닥엔 은장식 부채와 향주머니가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버둥거릴수록 담장 아래에선 까르르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여인은 눈물까지 흘리고 어떤 여인은 손가락질하며 이 우스꽝스러운 꼴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사내는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양반 체면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샌님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까요? 깐깐하고 도도하던 선비가 한밤중에 과부촌 담장을 넘다 가시덤불에 매달려 웃음거리가 되다니요. 대체 며칠 전 그 산사 아래 계곡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헛똑똑이 샌님이 이 묘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그 흥미진진한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샌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양 도성에서도 꽤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였지만 벌써 10년째 과거 시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만년 낙방거사였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20대 후반을 훌쩍 넘겼건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정 따위는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사서삼경만 파고드는 그야말로 헛똑똑이 중에 헛똑똑이었지요. 머릿속에는 낡은 책에서 읽은 성현들의 가르침만 가득할 뿐 밭에서 자라는 것이 벼인지 보리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올해에는 기필코 급제를 하겠다며 가족들을 뒤로하고 이 깊은 산사로 들어온 샌님은 하루 종일 작은 암자에 틀어박혀 좀처럼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혹여나 양반의 채통이 떨어질세라 팔자걸음으로 아주 천천히 헛기침을 애임하고 내뱉으며 지나가니 산사의 스님들조차 그 숨막히는 깐깐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적막하고 고요한 산사 바로 아래에는 샌님의 팍팍한 일상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아주 활기차고 묘한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맑고 시원한 계곡물을 따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작은 마을은 인근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과부촌이라 불리는 곳이었답니다. 병자호란이며 크고 작은 흉년으로 남편을 일찍 여인 젊은 아낙네들과 사연 많은 홀어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다 보니 어느새 여인들만 모여 사는 독특한 촌락이 형성된 것이지요. 비록 지압이 없이 팍팍한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하는 고단한 처지였지만 이 마을 여인들은 결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울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이면 붉은 치마와 푸른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에 올라 산나물과 약초를 캐고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마을 앞 넓은 계곡 바위에 모여 앉아 시원하게 빨래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여인들 특유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와 경쾌한 다듬이질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산사 깊은 곳까지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지곤 했답니다. 밤이 되면 옹기종기 호롱불 아래 모여 앉아 길쌈을 하며 세상 돌아가는 온갖 잡동사니 소문부터 낯뜨거운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하루의 피로를 시원하게 날려보내는 아주 생명력 넘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방에 앉아 책만 파고 있는 허 새님과 이 생기발랄한 과부촌 여인들은 그야말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허 새님은 창 너머로 여인들의 까르르 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남녀가 유별한 세상에 어찌 저리 경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냐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혀를 끌듯 차기 일쑤였습니다. 여인들이 빨래하는 계곡 근처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지나갔지요. 하지만 과부촌 여인들의 눈에 비친 허 새님의 모습은 그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피 끓는 젊은 사내가 저리도 융통성 없이 목석처럼 굴고 있으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몹시 얄밉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 새님의 뻣뻣한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낄낄거리기도 하고 저렇게 책만 보다가 언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보겠냐며 은근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새님을 안주거리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평행선처럼 절대 마주칠 일 없을 것 같던 이허 새님과 과부촌 여인들 사이에 아주 묘하고도 아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을 허 새님이었지만 하필 그날따라 벼루에 부을 물이 뚝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헛기침을 연신해대며 옥색 도포 자락을 여미고 계곡으로 내려갔더랬지요. 그런데 앞불싸 하필이면 그 계곡. 너럭바위에는 과부촌 여인들이 모여 앉아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채 드러난 뽀얀 팔뚝 위로 맑은 물방울이 튀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훔치며 웃음꽃을 피우던 여인들은 계곡으로 조심조심 내려오는 허 새님을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자신들을 소닥보듯 무시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새님이 제 발로 호랑이 굴 아니 여인들의 구역에 나타났으니 장난기가 어찌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은 서로 눈빛을 찡긋 교환하더니 이내 작당 모이라도 한 듯 새님을 향해 은근한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이 짐짓 간드러진 콧소리를 내며 물이 차가워 손끝이 시린데 네 집 든든한 사내가 와서 따뜻하게 녹여주면 소원이 없겠노라며 허공에 대고 실없는 농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은 한술 더 떠서 밤마다 독수 공방하는 처지라 달빛만 봐도 가슴이 시리다며 까르르 웃어젖혔지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새님의 그 꼿꼿한 체면을 한번 깎아내려 보려는 여인들의 짓궂은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만 갇혀 살던 숙맥. 새님에게 그 은근한 곁눈질과 뼈 있는 농담은 마치 날아든 불화살처럼 가슴에 푹 꽂히고 말았습니다. 새님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헛기침만 쿨럭쿨럭 해대며 벼루에 물을 담는 둥 마는 둥 도망치듯 산사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등 뒤로 쏟아지는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귓가를 간지럽히는 듯하여 새님의 심장은 평생 처음으로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해댔답니다. 그날 이후 허 새님의 눈앞에는 사서삼경의 점잖은 글귀 대신 계곡에서 보았던 여인들의 붉은 입술과 찰랑거리는 검은 머릿결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펴놓아도 글자가 춤을 추고 밤이면 밤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며칠 뒤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팻마루로 나선 새님은 그만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밤새 누군가 다녀간 것인지 돛돌 위에는 속까지 아주 잘 익어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붉은 홍시, 반쪽과 함께
곱게 접힌 분홍빛 한지 한 장이 사뿐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그 한지를 펼쳐본 샌님의 두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여인의 섬세한 필치로 쓰인 알쏭달쏭한 연서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밤 달빛은 차가운데 독수 공방 홀로 지새우는 애끓는 마음을 뉘에게 전할고 깊은 산속 외로운 학처럼 고고하신 님의 그림자만 줬다가 이내 가슴에 깊은 병이 들고 말았사옵니다. 이런 애절한 내용과 함께 그 옆에 놓인 홍시 반쪽은 마치 당신을 향한 나의 붉고 달콤한 마음을 부디 받아달라는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경험이 많고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단번에 아이고 이 여인네들이 또 나를 놀려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고 껄껄 웃어넘겼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허세님은 글만 읽었지 사람의 마음이나 얄궂은 심리는 도통 모르는 맹꽁이 중에 맹꽁이였던 탓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한 절절하고 뜨거운 연모의 정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말았답니다. 아, 나의 이 준수한 용모와 숨길 수 없는 고고한 학식에 결국 마을 여인네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구나. 샌님은 그동안 애써 점잖은 척 억눌러왔던 사내로서의 우쭐함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가 필시 계곡에서 보았던 그 콧대 높고 어여쁜 여인일 것이라 제멋대로 상상하며 고 온갖 달콤한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샌님의 행동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시험책은 방구석 저만치 밀어둔 채 아침 저녁으로 계곡물에 세수를 3번씩이나 하고 헝클어진 상투를 동백기름으로 반질반질하게 발라 틀어 올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상사병에 걸려 시들어가는 가엾은 여인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요, 군자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결국 이 헛된 착각과 부푼 가슴을 꽉 끌어안고 샌님은 여인들이 던져놓은 치명적이고도 아찔한 덫을 향해 제 발로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결심을 하고야 맙니다. 드디어 결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인들의 은밀한 부름을 받았으니 사랑이 꽃피는 달밤이라고 해야 맞겠지요. 산사의 무거운 범종 소리가 깊은 밤을 알리며 산자락에 울려 퍼질 즈음 허새님의 방구석은 그야말로 분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건만 오늘 밤만큼은 달랐지요. 샌님은 떨리는 손으로 귀한 동백 기름을 듬뿍 덜어내어 헝클어진 상투를 반질반질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혹여나 여인에게 퀴퀴한 호라비 냄새라도 날까 싶어 장날에 큰맘 먹고 사둔 난초향, 주머니를 꺼내어 도포 자락 깊숙한 곳에 소중히 품었답니다. 가장 아끼는 옥색 명주 도포를 빳빳하게 차려입고 멋을 내기 위한 은장식 부채까지 허리춤에 꽂은 샌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양도성 최고의 풍류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었습니다. 거울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던 사내가 방에 고인 물그릇을 들여다보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가며 용모를 단장하는 꼴이라니, 만약 산사의 스님들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필시 헛것을 보았다며 불경을 외웠을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샌님은 행여나 다른 사람들의 잠을 깨울세라 살금살금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휘영청 밤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내려가는 샌님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이 멋진 등장에 여인이 감격하여 눈물을 훌쩍이며 품에 안겨오는 상상을 하니 샌님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어 자꾸만 실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여인들이 산다는 과부촌 어귀에 당도했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왁자지껄하던 마을이 한밤중이 되니 쥐 죽은 듯 고요했지요.
샌님은 낮에 슬쩍 보아두었던 여인들이 자주 모여 수다를 떨던 가장 크고 반듯한 기와집 담장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은은한 호롱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필시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을 연모하는 여인이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에 남의 집 대문을 대놓고 두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샌님은 담장을 슬쩍 넘어 낭만적으로 등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담장 한 구석에 발을 딛고 올라서기 딱 좋아 보이는 널찍한 장독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아한 학처럼 도포자락을 펄럭이며 장독대 위로 훌쩍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아주 치밀하게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이라는 것을 이 헛똑똑이 샌님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인들은 밤눈 어두운 샌님이 담을 넘으려 밟을 만한 곳을 미리 계산하고는 그 장독대 위에 아주 미끄러운 생들기름을 아낌없이 칠해두었던 것입니다. 우아하게 발을 디뎠던 샌님은 그야말로 철퍼덕하는 기막힌 소리와 함께 허공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말았습니다. 미끄러운 들기름 탓에 두 발이 쫙 미끄러지면서 양팔을 허우적거리다 장독대 아래로 나동그라진 것이지요. 엉덩방아를 얼마나 세게 찧었는지 눈앞에 별이 번쩍였지만 아프다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잔뜩 구겨진 체면을 애써 수습하며 엉금엉금 기어 일어난 샌님. 애지중지하던 옥색 도포는 흙먼지와 들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이미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번에는 미끄러운 장독대 대신 담장 옆에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밟고 기어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조심조심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 드디어 담장 꼭대기에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이번에는 담장 안쪽에서 무언가 끈적하고 질척거리는 덩어리들이 샌님의 손바닥과 소매를 덥석 잡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마치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도무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여인들이 낮에 쑤어놓았던 아주 차지고 끈적거리는 찹쌀풀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담장 위쪽 여기저기에 이 찹쌀풀을 잔뜩 발라놓아 끈끈이 덫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지요. 샌님은 손에 달라붙은 끈적한 풀을 떼어내려 버둥거리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담장 위에서 한바탕 요란한 춤을 추고야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깬 동네 똥개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리는 게 짖는 소리에 샌님의 심장은 그야말로 발밑까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깨어나 몰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샌님은 앞뒤 잴 것 없이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담장 너머로 몸을 냅다 던졌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멋지게 안착하기만을 바랐지만 샌님의 몸뚱이가 처박힌 곳은 푹신한 잔디밭도 여인의 따뜻한 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여인들이 동네 어귀에서 일부러 베어다가 담장 안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가시가 무시무시하게 돋아난 찔레꽃 넝쿨덤불 한가운데였던 것입니다. 찌지직 쫙 하는 참담한 소리와 함께 샌님의 명주 도포는 가시덤불에 이리저리 엉켜버렸고 가속도를 이기지 못한 몸은 덤불 속에서 한 바퀴 휙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샌님은 발목과 도포 자락이 찔레꽃 넝쿨에 단단히 올가매인 채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려 밤하늘의 보름달을 거꾸로 쳐다보는 참담한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얼굴로 피가 벌겋게 쏠리고 진땀을 뻘뻘 흘리며 살려달라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담장 안쪽 마루 밑과 기둥 뒤에서 환한 호롱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계곡에서 보았던 그 어여쁜 여인들이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배를 부여잡으며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자신을 향한 절절한 사랑 고백인 줄만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콧대 높은 샌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여인들이 합심하여 꾸며낸 기상천외한 덫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심한 달빛은 가시덤불에 거꾸로 매달린 샌님의 시뻘건 얼굴을 야속하리만치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장 아래 모여든 과부촌 여인들은 손에 들고 있던 호롱불을 샌님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밥맛을 나오신 샌님의 자태가 참으로 곱다며 배를 잡고 숨 넘어가게 웃어댔습니다. 어떤 여인은 이 밤중에 어인일로 남의 집 담장을 그리 요란하게 넘으시냐며 능청스럽게 묻기도 했지요. 평생을 선비의 꼿꼿한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샌님은 차라리 이대로 숨이 멎어버리거나 땅바닥이 쩍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관아에 끌려가 망신을 당하거나 몽둥이 찜질을 당할 일만 남았다고 체념하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까르르 웃어대며 샌님의 혼을 쏙 빼놓던 여인들이 슬그머니 웃음기를 거두고는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들은 낙과 가위를 가져와 샌님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찔레꽃, 넝쿨을 아주 조심스럽게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샌님의 살갗에 생채기라도 날까봐 호롱불을 바짝 대고 이리저리 살피며 정성껏 가시를 발라내 주었지요. 이윽고 쿵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풀려난 샌님은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은 채 옴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명주 도포는 가시에 찢기고 들기름에 얼룩져 걸레짝이 되었고 반질반질하던 상투는 산발이 되어 이리저리 뻗쳐 있었으니 그 꼴이 오죽 처참했겠습니까? 샌님은 이제 빗자루가 날아올 차례라 지레짐작하고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주며 잔뜩 웅크렸습니다. 그때 마을 여인들 중 가장 맏언니 격인 수절과부가 다가와 밤이슬이 차가우니 엉뚱한 곳에서 청승 떨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며 샌님의 소매를 지그시 잡아 끄는 것이었습니다. 샌님은 귀를 의심하며 얼떨결에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기와집 안채의 널찍한 툇마루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툇마루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샌님 앞으로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인들이 부엌에서 상다리가 휘어질 듯 푸짐한 주안상을 내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갓 부쳐내어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노릇노릇한 녹두빈 대떡부터 밤바람에 놀란 속을 달래줄 뜨끈하고 맑은 조개탕, 그리고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뽀얀 막걸리가 가득 담긴 사기 주전자까지 그야말로 잔칫집에서나 볼 법한 진수성찬이 샌님 앞에 차려졌습니다. 수절과부 여인은 굳어있는 샌님의 잔에 뽀얀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며 다정하고도 뼈있는 농을 건넸습니다. 평소 이웃 사람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책 속에만 파묻혀 사는 샌님이 하도 얄미워서 여인들끼리 힘을 합쳐 고루한 양반의 콧대를 한번 꺾어주려 장난을 쳤노라고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사서삼경 속의 죽은 글자 백자를 아는 것보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따뜻한 정과 매서운 이치를 아는 것이 진짜 선비가 되는 길이 아니겠냐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무지랭이 여인들이라 무시했던 이들이 사실은 그 어떤 스승보다 깊은 삶의 지혜와 넓은 아량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샌님은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글 공부를 한답시고 목에 힘만 주고 다녔지 정작 굶주린 이웃에게 밥 한 술 나누어 준 적 없고 힘든 이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준 적 없는 옹졸한 헛똑똑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샌님은 떨리는 두 손으로 잔을 들어 올려 뽀얀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하고도 시원한 술기운이 마치 얼어붙어 있던 샌님의 옹졸한 마음을 사르르 녹여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샌님의 두 뺨이 다시금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품어준 여인들의 넉넉한 인심에 대한 깊은 감동, 그리고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한 온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뼛속 깊이 느낀 뜨거운 깨달음의 붉은 빛이었지요. 샌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도포 자락을 여미고는 여인들을 향해 아주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는 진심 어린 사죄와 오늘 밤 비싼 가르침을 주어 고맙다는 깊은 감사의 뜻이 담긴 생애의 가장 반듯하고도 훌륭한 인사였답니다. 그날 밤 이후 허샌님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굳게 닫아두었던 골방문을 활짝 열고 나왔지요. 장날이면 동네 꼬마들에게 달콤한 엿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글을 가르치는 진짜 이웃이 되었답니다. 책 속에 갇힌 차가운 지식은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세상의 온기를 배운 것이지요. 세상 이치를 깨친 샌님은 이듬해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당당한 장원급제였답니다. 콧대 높던 헛똑똑이가 드디어 진짜 선비가 된 것입니다. 훗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훌륭한 명판관이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결말이지요.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곁에 있는 이웃과 나누는 넉넉한 미소가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온기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린 이야기 보따리 즐겁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